천안 이번에 갔다 왔어요. 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볼게요. 천안이 사실 제가 원래 천안에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이 천안이어가지고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구석구석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임장 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평택이랑 아산 그리고 청주, 세종, 대전 요 구역들의 중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아산, 평택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기업 도시예요. 이제 삼성, SDI를 비롯한 LG 계열사들 그리고 기타 산업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이곳 천안은 1호선 라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 찾아서 천안으로 오시는 곳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그 천안이라고 하면 딱 그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좀 미분양 이슈가 좀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급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이런 내용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천안하고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충청권에서 거의 좀 대장급으로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여기 불당지구 같은 경우 9억이 넘는 이제 실거래를 찍었고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은 이제 다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물건들이 있죠. 근데 여기가 인프라가 되게 좋습니다. 인구가 지금 이 뒤에서 보면은 65만 7천, 약 66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인데 그 바로 위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54만 명이거든요. 한 10만 명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평택 물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인프라 자체가 평택이랑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일단 대형 마트만 해도 이제 9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대학교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백화점도 좀 이름 있는 그런 갤러리아,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웬만한 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이 생활권들이 투자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지금 작년 이제 19년도 이제 중순부터 이제 법인 투자들이 막 우르르 올라오면서 천안이 전역으로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은 항상 좀 체크해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천안에 보시면은 좀 한동안 공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불당 입주가 많이 몰려있던 그 시점 그리고 또 이제 성성지구가 들어오던 이 시점 이때 좀 과잉 공급이 좀 있어가지고 신불당 말고는 시세가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급량이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 근데 여기는 천안은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아산이나 주변 평택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지역과 바로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조금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천안을 좀 보면서 임장구역을 좀 몇 구역을 정해 봤는데 크게 일단은 천안은 이제 두 개 구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빨간색 위쪽이 서북구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이 이제 동남구 그리고 여기 옆에 이 부분은 이제 아산 쪽입니다. 아산 지역. 아산 같은 경우는 그 비규제 지역이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인 조정 지역인데 사실 동남구 쪽은 규제 지역에서 좀 빠질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 게 서북구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웬만한 이 핵심 인프라 밀집 구역들이 다 서북구에 있고 좀 동남구 쪽은 청수지구, 청수동 여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 노후된 단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많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동남구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좀 지방이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동남구 역시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게 됐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임장구역은 크게 제가 한 세 구역 적어놓고 거기에 이제 한 구역을 좀 정해놨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의 리딩 지역인 신불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옆에 성성지구 그리고 천안역과 복명역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천안 원도심 여기에 추가로 행정타운인 청수지구랑 청담동 요 정도가 일단은 대형 키워드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구불당이라든지 백석동, 두정동, 쌍용동, 신방동, 신부동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주거 단지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런 구역들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것들이 생활 인프라가 좀 괜찮다 보니까 가격이 주변 공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해 있는 이런 곳들 또 전세가율이 높죠. 살기가 좀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전체 음소거 한번 할게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좀 생활 인프라가 좀 좋은 이런 애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이 잠깐 떨어져 있는 애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율도 일단은 높아요. 생활 환경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화면을 하고 그 다음을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봤는데 일단 이 구역별로 한번 시세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서북구랑 동남구가 천안시, 그리고 옆에 이제 아산시랑 청구, 흥덕구, 예, 여기 청주에 대한 예, 대장 지역이죠. 여기를 한번 비교해 놓고 보면은 천안 불당 듀얼 더샵이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래 찍은 게 이제 9억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조금 더 높은 거래가 있긴 한데 일단 요 시점에서는 이 서북구에 있는 애들이 8억대, 7억대부터 8억대, 그리고 이제 9억까지 실거래가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동남구는 훨씬 더 좀 저렴하죠. 4억대 후반부터 한 5억대 초반 정도까지.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재개발로 들어온 이런 단지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있었던 행정타운이 모여있는 그런 청동, 이쪽에 위주로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산 같은 경우가 원래 옛날에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했었었는데, 이제 탕정지구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신불당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상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되면 더 금액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신축 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이 브랜드 있는 아파트 단지들과 천안에 있는 신물당과 요거를 이제 비교해 놓고 금액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천안은 이제 조정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안은 사실상 그 교통이 조금 좋아요. 철도 교통이 좀 괜찮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KTX랑 SRT 천안 아산역에 두 개 다 다니고 있어서 사실 여기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한 몇십 분이면 이동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동탄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또 이제 일자리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철도 교통에 대한 핵심 지역, 그리고 거기 말고 1호선 지하철과 장항선, 경부선, 천안역 이제 기차도 다니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고속도로, 당진 울진고속도로 이제 도로 교통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래도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가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핵심 도로 교통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호재로 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 철도 새로운 이제 노선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이런 구간들이 될 수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천안 같은 경우도 일단 1호선이 지하철 노선으로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철도 노선에서 사실상 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그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안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철도 노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진 이 대단지 이런 밀집 구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기존에 있는 이 경부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 1호선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획을 해오고 있는데 뭐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기억해두고 있다가.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여기는 자족 도시입니다.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삼성 SDI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계신 분들이 꼭 천안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아산에서 있는 이 삼성에도 출퇴근하신 분들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연계된 여기도 이제 삼성 계열사 중 하나죠. 세메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급여가 수준이 높은 일자리 그 근로자분들 많이 계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안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계 회사들도 많이 입점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거는 이게 그 지역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차암동 같은 경우는 여기 SDI 사업장이 있는 그쪽 근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해가 되고 탕정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있고 중간중간 대가 부분이 있는데 이 직산읍이랑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읍단위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로자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여기 주변으로도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몇 안 되는 이런 그 주택단지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멀지만 이 중심부로 와서 다니시는 분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인구도 좀 늘어나고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구역을 보고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채팅 한번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다 아는 회사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제 중심인 이제 불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도 좀 약간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게 사실 이제 불당은 이제 천안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천안 불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는 아산 신도시 불당 지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도시로 이제 조성이 돼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지구인 불당 지구, 아산에 있는 지구는 이제 그 탕정 지구, 그게 이제 새롭게 입주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불당이 이번에 이제 신도시로 된 불당 지구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원도심에 대한 불당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있는 곳을 구불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불당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그 천안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이 이제 지웰더샵이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공원도 좀 끼고 있고 중심 상권들과 되게 많이 밀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와서 입주한 지 연식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일단 입주 가능한 것들은 거의 이제 10억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보고 점점 가격대가 이제 확산이 되는 이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퍼져나가는. 그리고 여기 천안시청이 있어서 여기 천안시청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운동장들도 좀 있고 거기 주변으로 이제 그 대형 상권들이 있는데 이게 그 신불당 상권인데 거기 바로 옆에 이제 구불당 상권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구간이 이제 구불당 상권인데 여기에 그 학원가가 굉장히 많아요. 병원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좀 선호할 만한 이런 시설도 있어서 이 신불당 상권이랑 합쳐지면서 좀 시너지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가 그 학원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면서도 유흥가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술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뒷부분들은 그런 유흥가 먹자 골목들이 있고 이 바깥쪽 부분들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구불당의 그 대장은 이제 불당 아이파크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 불천안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제 원 주민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데는 이 불당 동일하이빌이라고 하는 이 단지였어요. 한 블락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학교들이 좀 모여 있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천안에 이제 원래 그 대장 지역들은 그 천안 구불당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학군들이 좀 좋게 좀 성성이 돼 있어서 서당초, 불당중, 월봉고 이런 애들이 학군이 좀 괜찮은 이런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가장 이제 핵심으로 보는 것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상권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큰 이름 있는 상권들은 여기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여기 이제 펜타포트 있는 쪽에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모습을 봤을 때 사실상 여기 천안 안산역은 아까 KTX랑 SRT도 같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1호선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충청권에 이런 물론 이제 뭐 대전이라든지 세종을 제외하고 이렇게 밀집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인구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대야장인 그 구역들보다 훨씬 더 비싼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엄청난 대규모 밀집 인프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아파트들이 있지만 요 바깥쪽 사이드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피스텔들도 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한 4억 대면은 일단 매입은 가능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비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부담이 덜 되고
또 오피스텔은 이제 대출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구불당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신불당이랑 좀 붙어 있어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이 세 개 단지 같은 건 조금 덜 올랐어요. 불당, 호반, 리젠시빌, 그리고 대원, 칸타빌, 한성, 필하우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 있는 이제 쌍용동 생활권에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괜찮은 가격대여 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당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쌍용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쌍용동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호선 아산역에서 하나 쭉 가다 보면 이제 쌍동역이 있어요. 그 여기서 좀 넘어가면 이제 신불당이 나오게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천안에 임장을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쌍용동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먼저 갔었어요. 여기를 먼저 살펴봤었거든요. 왜냐면은 천안에는 이게 그 부촌에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 천안 원도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쌍용동이 생기게 되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지들을 보면은 다 이제 90년대 때 들어온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그 좀 산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쌍용동에 많이 거주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불당지구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구불당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넘어오시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신불당이 생기면서 신불당으로 다시 부촌의 트렌드가 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프라 자체가 워낙 좋아요. 여기도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이마트도 있고 여기 상권들도 굉장히 좀 좋게 돼 있고 병원가들도 많이 있고 학원가도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잠깐만요. 공유 좀 풀고 할게요. 이거 누가 낙서에 들어오셨는데 뭐 누르면은 이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일단 잠깐 들어왔네요. 네, 누가 눌러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쌍용역 중심으로 보고 이제 북쪽 생활권과 남쪽 생활권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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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표시해 놓은 데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들이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회색들은 일부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전체적으로 하얀 것들은 전체가 다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상록수 현대라든지 여기랑 좀 가깝고 상록수 현대 24평 그리고 이제 일성용수 3차 아파트는 한 몇 층까지가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계룡 푸른마을이라든지 해누리 성경 여기도 이제 23평 이런 단지들인데 이런 애들이 다 공시가격 1억 이하여서 이런 물건들을 투자할 생각으로 같이 갔었어요. 근데 막상 이번에 임장을 가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보통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냥 싸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워낙 좋고 옛날에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주변의 공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단지들을 좀 투자하게 되면은 회복하는 이런 것만 가더라도 좀 괜찮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실수요자들도 많이 좋아하고 선호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덜해요. 금액도 좀 부담도 좀 덜 하고 왜냐하면 거래가 잘 안 되는 동네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거래가 잘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런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는 단지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계속해서 가격이 회복할 거라 보고 계속해서 이곳을 살펴봤던 이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쌍용동 바로 옆에 신방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쌍용동이랑 신방동은 사실상 같이 봐야 돼요. 여기 옆쪽에 이제 이게 쌍용역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복명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이에 아까 전에 그 중심 상권 좀 좋게 보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주변으로 조금 우측에 있는 이 신방동 주거 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색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색들은 이제 90년대 오래된 이런 단지들이거든요. 여기가 원도심이겠죠, 사실. 쌍용동, 신방동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들이 이 구석에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상대적으로 세즈빈, 2000년대에 들어온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바깥쪽에 있는데 세집이긴 하지만 사실 생활하기는 안쪽에 있는 구도심, 이 아파트들이 좀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역시도 여기 중간에 이제 학원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성지새마을 2단지, 두레 현대 2차, 상톤 현대 이런 애들이 좀 선호도가 좀 높아요. 학교도 좀 가까이 있고 이런 애들도 제가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24평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있는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임장을 갔을 때 몇 군데를 다녔는데
이미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대들이 이제 그 2억이 넘어가는 이런 금액대에서 34평입니다. 향촌 현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때 19년도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미 투자자들이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다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있는 물건도 그냥 같이 살펴보시면 괜찮아요. 해봤자 몇백만 원 차이밖에 나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늦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투자하고 최소 2년, 4년 이제 보유한다고 하면은 회복되는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대신 여기 쌍용동이나 이 신방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산에 있는 탕정 쪽이랑 약간 인접한 구역이다 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입주 시기는 조금 피해가지고 전세를 좀 맞추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단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쌍용, 신방, 그리고 이제 복명역 하나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복명역 같은 경우도 이제 1호선 라인이에요. 1호선 라인으로 아까 전에 요 아래가 신방동 쪽이었죠. 여기 이제 북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도 약간 그 원도심을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시재생 뉴질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구역을 만들어 놔서 여기를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걸로 해서는 변화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봉서산 아이파크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이편의 세상 복명 요 부분 그리고 아직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이안그랑 센텀 천안 요 같은 경우도 결과가 좀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4 기준으로 거의 이제 4억 중반에서 5억대까지 가는 이런 시세를 가고 있는데 복명역에서 내리면 여기 주변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어요. 물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지만 지은 이런 단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도시의 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요가 좀 많이 있었고 결국 하나 둘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 모습과 다르게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대학교 병원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병원이 이제 착공을 해서 몇 년 뒤에 이제 준공이 완료되면은 점점 이 병원에 대한 이 병상도 많아지고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좀 좋아지겠죠. 역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이런 구역들이 여기 주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 중 진행되는 곳 중 하나가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이제 복명 3구역이라고 해요. 이 구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편한 세상 복명이 있고 거기 옆쪽에 이제 3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금호원림으로 일단은 건설사까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진행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 뭔가 물건이 많이 소진되는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슈 때문에 갑자기 물건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보면은 물건이 없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도.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복명동 보고 복명동을 보면 이제 빠지지 않고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원도심의 핵심인 천안역을 보셔야 돼요. 천안역도 가보면은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상권이 크게 있습니다. 있는데 되게 오래된 상권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부촌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권의 흐름은 원래는 천안역 바로 앞쪽이 이쪽이 이제 명동 같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소비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안 다녀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말고 거기 주변에 이따가 좀 설명드릴 이제 신부동에 있는 그 야오리 백화점이라 하죠. 지금 이제 신세계로 바뀌었는데 거기 주변 상권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면서 그쪽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있어는 원래는 노후가 많이 됐는데 여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재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 신천안 한성 필하우스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입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점점 천안이 좋아지다 보니까 금액도 점점 좋아지고 이 지금 84 기준으로 매물이 없어서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매도됐던 금매로 이제 털었던 이런 애들이 4억대 중반이 넘어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애들은 이제 6월에 넘어가면 이제 금매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공시가격 아니 이제 5억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진행대 중 하나가 힐스테이트 천안이라고 하는 이제 주상복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입주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사 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상업 지역에 있는 이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한 30몇 층 정도 되는 이런 단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주변이 다 노후가 됐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제 동라이크덴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이제 새롭게 올라온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에 천안역에 왔을 때는 사실상 주변에 낮은 건물들밖에 없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더욱더 이제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좀 잘 지었더라고요. 여기가 올라가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제 천왕 원성지구나 대흥 4구역 이런 애들, 그리고 사직 4구역, 사직구역 이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등학교 학군이 여기가 좀 좋아요.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신도시가 생기게 되고 또 택지 개발 지구가 주변에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가셔서 거기 초등학교 학번들이 좀 좋아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학번들은 이제 원도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위에 이제 복자여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천안의 거의 탑 고등학교입니다. 정말 서울대를 많이 보낸 이런 학교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천안중앙고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 학군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한성필하우스가 사실상 그 이름이 에듀타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듀타운 한성필하우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으로 보면은 이제 원도심에 대한 이제 좋은 학군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 청항, 원성지구, 아이파크도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좀 있으면 이제 그 관리 처분인가를 승인을 바로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철거를 연말에 진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 진행이죠. 그렇게 하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역들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가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부동산 설명 듣고 싶은 분 계시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그분에 대한 이 부동산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저희가 사실 투자 목적으로도 가긴 갔지만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잘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수익성까지도 같이 계산을 하셔서 그것을 같이 맞춰서 임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역까지 봤죠. 천안역까지 봤고 조금 더 내려가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이제 신부동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부동 같은 경우는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단은 가장 핵심은 상권입니다. 상권. 이마트가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거기 여기에 큰 상권들이 좀 모여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천안역을 설명을 드리면서 천안역의 명동과 같은 그 상권이 이 백화점이 생기고 여기 주변 상권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다 넘어오게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약간 그 여도로가 지금도 되게 활성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은 주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여기 주말에는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 상권으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한 건,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 터미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천안 IC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어. 그래서 그 고속도로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빨리 빠지기 좋은 이런 위치가 이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지들을 보면은 이쪽에 북쪽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몇 개 단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동아 태조 아파트, 여기 24평 아파트는 이제 전부 다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도 이제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좀 몇 개 있지만 요거는 이제 대림한내 같은 경우는 1층만 공시가격 1억 이하였고 나머지는 이제 다 공시 1억 이상이거든요. 그 나머지 애들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 뭐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도솔 노블시티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이건 여기 같은 경우 사실 생활권이 좀 좋지가 않고, 원도심 이 신부동에 대한 상권이 좋은 데들은 생활권이 좋은 것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런 애들이 좋다.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요 세 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선호도가 높아요. 가보면 좀 깔끔하고 주변에 이제 작은 이런 상가들도 많이 입점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신부 휴먼시어 같은 경우도 이제 LH 아파트긴 하지만 거기서 가장 가까이에 이 상권과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되게 높죠.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2009년에 들어온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이제 복자요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동을 보고 이 동남구 아래쪽에 대장인 현재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이제 청수지구 이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행정타운이에요. 행정법무타운. 그래서 여기 중간을 보시면 제가 이제 표시해놨습니다. 검찰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센터가 있는데 다 조그마한 건물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대형 공적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얘네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 상가들이 여기 많이 다 있어요. 보통 이런 데들은 가보면 이제 뭐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세무사 사무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행정 법무 타운들 주변에는 이제 학원가들도 많이 좀 조성되는 이런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이 학부모들, 좀 고위직을 다니시는 이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좀 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색깔들이 여기 좀 북쪽에는 좀 90년대 단지들이 좀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2000년대 들어온 단지들이 있고, 아래쪽에서는 거의 이제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약간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요 중심 생활권이 살기는 되게 좋아요. 생활권이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청수포레나 하나 건설에서 올라온 이런 단지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있죠. 호수공원도 같이 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남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금은 덜 선호했던 구역 중 하나예요. 지금이야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으로 펜스만 치고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단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청담, 코롱, 하늘채라든지 서희, 스타일스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런 단지들인데, 그 힘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청담,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인고의 시간을 갖추신 분들이 가격이 좀 많이 뛰었어요. 근데 여기 청담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들어올 거다 보니까 요 도로로 생활권이 좀 단절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갔던 데는 요거 말고 다가동 주공 4단지, 여기에 이제 그 재건축 단지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부는 한 2주가 됐고, 일부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이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조합원 분양가 한 평당 이제 850만 원 정도, 13평부터 이제 20평까지 있는데, 뭐 나머지 복잡한 계산 빼고 네, 34평 이제 네. 받으려고, 음, 34평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금액이 한 3억 7천, 8천 이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롭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3억 7, 8천 정도가 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연식이 더 됐지만 이런 애들이랑 조금 비교해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생활권 자체는 여기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노후된 이런 구역들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펜스 쳐 있고 조금 올라왔거든요. 여기랑 이 구역이 이제 아파트 2개 단지가 있고, 여기는 되게 노후된 이런 구역들이 좀 있죠. 근데 일단 여기도 그래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은 게, 천안에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금액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단은 없고, 신축 아파트 중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도권, 그 지하철 철도 노선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청수역 검토 예정 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만약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있겠죠. 그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부지 표시는 안 해놨는데, 요 구역도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모습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남구 쪽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보셨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서북구 쪽은 이제 신불당,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있던 이제 쌍용동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리고 복명역 있는 쪽이랑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두정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라인으로 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아까 전 터미널이 있고 천안 IC랑 가까운 이제 신부동, 요걸 보고 이제 두정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정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두정역 기준으로 왼쪽이 사실상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 동쪽으로는 이제 신축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 조금 생활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학교도 조금 여기 멀리 좀 떨어져 있었던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학교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들이 좀 있었죠.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상권 자체도 이 서쪽에 대부분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정하면은 사실 가장 그 핵심 중 하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약간 소형 평양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외에 약간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저는 이제 좀 소형 평수를 좀 안 좋게 보던 곳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소형 그 일반 주택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그 경쟁 상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천안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인프라의 아파트,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여기 주공 8단지만 이제 1억 이하 단지고, 여기 이제 두정대우 1차는 이제 한 몇 개 정도, 일부 20평대 애들까지만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말고 사실상 실거주가 가장 좋은 데는 이제 두성 한성 필하우스 3차 아파트 요거 같아요. 두정역이랑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이제 상권들이 되게 좀 잘 싸고 있거든요. 좋은 그 마트들 좀 근처에 있고, 그리고 학원가들도 이쪽에 좀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요 구역에 보시면은 한성 필하우스 여기 주변으로 이제 학원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적으로 좀 아직은 좀 덜 올랐어요. 32평 기준 아직 평당가가 1,000만 원이 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연식으로 보면은 90년대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은 이쪽이 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 그 가장 좀 비싼 단지는 바로 남단에 있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초기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문제가 많다는 게 마피가 좀 있었다는 단지입니다. 정말 대규모로 공급이 올라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쉐어하우스 설계 이런 특화로 있어서 아파트를 좀 만든 타입들도 좀 있어요. 그만큼 젊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타겟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물건을 좀 던졌었는데, 지금 금액 어때요? 이제 5억 3천에서 6억 5천. 이 두정동에 대한 그 대장 아파트 단지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좀 잘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두정역 앞쪽에 역세권 구역, 그리고 여기 주변에도 계속해서 이제 상가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좀 크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가 여기 분들이 좀 기대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잘못 눌렀네요. 예. 요거는 이제 삭제해야 되는 건데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정동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유흥 상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신부동 그 터미널에 있는 그쪽 근처는 좀 학생분들이 많이 오고, 두정동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상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전에 그 학군 중 하나, 이 천안 북일고를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팬 분들 계신가요? 하나팬? 하나팬 분들이 그 천안 북일고 출신 야구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모교가 바로 이제 천안 북일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야구장이 있고, 거기에서 거기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훈련하는 이런 구역인데, 여기 이제 북일고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천안에서 유명한 학교 두 개를 일단은 뽑으면은 천안 북일고랑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복자여고, 이렇게 두 개를 일단 꼽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뽑는다고 하면 이제 천안 중앙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군이 되게 크게 있고, 또 여기 가면은 이제 축제도 막 해요. 4월 가면은. 그래서 이제 벚꽃 축제 해가지고 이런까지 같이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구역이 바로 이제 두정역 근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정동 보고 그 다음 이제 성성지구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정동이랑 바로 붙어 있는 성성지구. 여기 같은 경우는 성성지구가 이렇게 두정동이 있고, 그 북쪽에 엄청나게 큰 대로 바로 북쪽에 있어요. 이 도로로 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성성지구를 조금 안 좋게 보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웬만한 생활권 인프라들이 다 두정동에 모여있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뭐가 좀 좋을 게 있냐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왜냐면 생활권이 너무 두절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막상 오픈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천안 불당에 대한 대체 신도시급 단지가 되었어요. 성성지구가. 그 금액대를 보시는 분은 천안에서 두 번째로 비싼 곳이 바로 이제 성성지구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 단지 이렇게 있고, 여기 중심 상권이 있는데 여기도 빠르게 조성이 돼가지고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은 이제 나름 이제 고층 상가들이 많이 공실 없이 입점을 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활권이 되게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 단점 중 하나였던 이 초등학교들도 이제 다 확정이 돼서
좋은 이 인프라를 갖추게 됐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좋은 것 중 하나가 내부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 바로 북쪽에 이제 업성 저수지라고 이제 호수공원 같이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이제 CGV 건물이랑 그 좋은 이런 카페 이런 거리랑 이런 상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랑 자연 친화적인 이런 주거 깔끔한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된 이런 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따온 건데 여기 이제 분양을 할 때 표시를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호선 따라가서 여기 이제 부성지구가 일단은 계획은 돼 있어요. 부지만 좀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부성역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구역 인근에서 사실 여기는 대로를 건너야지 이게 두정역까지 갈 수 있는데 대로 안 건너고 여기 또 다른 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호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백석동 쪽 보도록 할게요. 백석동은 사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신불당이 있고 구불당이 있고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 불당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시세를 리딩할 곳으로 백석동을 보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백석동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아까 전에 그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한 성성지구가 더 크게 치고 올라가게 됐던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준구축이랑 준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심부가 사실상은 핵심, 이 백석동에 대한 핵심, 이 리슈빌, 백석 아이파크, 백석 더샵, 그리고 이제 백석 푸르지오, 백석 아이파크 단지들 2차, 3차. 요렇게가 이제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상권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변에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근데 아까 전에 그 성송지구나 이런 데들처럼 막 택시개발지구로 막 이쁘게 깔끔하게 조성된 이런 구역은 아니어서 사실상 그 주거 안정감이 주는 느낌은 조금은 덜해요. 여기 옆에 오히려 이제 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구역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쁘게 다 조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를 선호도를 조금 덜 받은 그런 구역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장은 이제 아이파크 2차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이름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준구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평당가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아쉬움은 좀 있지만 이제 크게 뭐 핵심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호선 라인이랑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신불당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구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에서 좀 드러나는 것들도 좀 있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암동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암동은 여기 바로 옆에 산업단지들이 이제 보여 있어서 여기 주변으로 인한 배후 도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바로 붙어 있어서 옛날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안 오르고 계속해서 이게 15년도 막 이때 입주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금액이. 2억대까지 막 떨어져서 한 2억대, 여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억대 중반 정도 됐었겠네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천안의 그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이 시점 가격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랐죠. 지금도 보면은 거의 이제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시세를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도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다 끼고 있는데 가장 큰 상권의 핵심은 이제 코스트코가 여기 중심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주변 단지들이 다 조화롭게 여기 있는 상권들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아기들이 크면은 다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아파트 4개 단지밖에 없어가지고 좀 뺄까 했는데 그래도 일단 넣어놓고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제가 정리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 밀집 구역면서 자족 도시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미래 전망까지도 계속 밝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불당 10억이 언제 찍느냐가 관건 그리고 거기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에 같이 투자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단지 신불장이 긴 조정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조정 지역에 묶였으니까 그때부터 거래가 좀 두절이 됐거든요. 이제 슬슬 거래가 좀 틀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처는 쌍용동과
신부동, 이거 신방동인데 지금 오타 나네요. 쌍용동과 신방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부동의 일부 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로는 천안, 복명역 도시재생구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재건축 사업지로는 이제 다가동 주공 4단지, 지금 이제 철거를 하기 전에 이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 평당가 기준으로 지금 한 8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의 조합원 분양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